1부는 생명 나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세션인데요. 여기 이제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생명의기 상임이사시며 인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의 김영문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한 분은 저기 강동 성심병원 오정 교수님께 조금 늦으셔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신 선생님은 이삼년 이사장님이시고, 아시다시피 이삼년생은 현재 사단법인 생명의기 이사장님을 2022년부터 재직 중이시고, 현재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외과 교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예비의료인 생명나눔 교육 경험 및 방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예비의료인 생명나눔 교육 경험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저를 얘기해 주세요. 먼저 본 발표에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장기 기증을 거부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는 것은 인종에 무관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도 무관하게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홍콩의 간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질문을 줄 때 이분들은 이제 좀 시니어 그레이드의 학생들 대상으로 아마 질문한 모양이죠. 3분의 2가 장기 이식에 대해서 좀 잘 대답을 하고 의사에서도 잘 이해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주니어 프리메디컬 스튜던트 이제 의대 예과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졸업한 학생들의 약 3분의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주위에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상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분의 1이라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높을 수도 있지만 졸업반 정도 됐는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것은 의료 교육 과정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뇌사자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그리고 장기 기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잠재 뇌사자를 대하고 다루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한 3년째 쭉 해오고 있어서 이제 이런 발표를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안규 교수께서 이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서울대 예과 학생들을 담당하시는 또 교수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대 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파릇파릇한 그런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생명나눔 교육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이학과 1학년 1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아시다시피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고, 22년, 23년에는 점차적으로 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일반적인 이제 주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의 방법으로서 첫째 주는 개별 학습 및 조별 준비를 하고, 둘째 주는 조별 발표 및 또 디스커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러한 수업에 앞서서 프리 앤 포스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서류를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온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대와 저희 생명기가 협력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20개 조로 나눴고 그 20개 조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4개의 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첫 번째 주제는 뇌사 장기 이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는 뇌사 장기 이식에는 어떠한 윤리적 법적 이슈가 있는가, 세 번째는 왜 조직 장기 및 조직 기능이 낮은가, 이런 그 주제가 주어졌고요. 네 번째로는 이러한 낮은 장기 조직 기증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는가,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그 전문가들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요새 이제 젊은 그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이렇게 하죠. 저도 뭐 잘 모르고 있었는데 MZ 세대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저희 귀에 들리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아마 Z세대의 합성화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부터 96년까지를 M세대라고 하고 97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Z세대가 있을까요? 혹시 I am Z 세대도 이런 식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97년이면은 만으로 이제 27세인데 그 97년부터 때 그렇게 이제 Z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IT 기술에 능통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높죠. 그리고 자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 강하고, 자기 뭐 어디 회식 가서도 뭐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시킬 때 눈치 보겠지만 자신 있게 자기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그런 세대라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MZ 세대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나중에 특징들이 좀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그 공유를 추구하는 것들은 생각나는 운동과 좀 가까울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G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뭐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세계를 그냥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기보다는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종, 종교, 사회, 민족 이런 거를 별로 이제 개의치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생각나는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것이 과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작용할지, 이게 좀 이제 퀘스천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 이걸로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보면은 좀 조금 좀 상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냥 한 번 산다는 거지. 이제 한 번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후회 없이 이제 자기 현재에 대해서 만족을 위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자기 삶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생명나는 운동에 관심이 있을지, 나만 이제 만족하면 되는데 남의 만족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의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가치관의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앞줄에 계신 분들은 베이비 붐 세대고, 그러니까 세대들도 안 되신 것 같아요. X세대가 있고,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 G세대가 있는데, 뭐 이런 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인터넷이 발견됐다는 거죠. 인터넷을 위해서 안방에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세계 모든 곳을 서핑하고 들여다보고, 또 심지어는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나 이제 또 G세대는 97년 이후에 나타나는 이 G세대는 그야말로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한
능숙하고 어떤 이동성 그리고 복수의 현실이 어떤 버추얼 한 그런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고 잘 적응되어 있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비 특징은 독특함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남들 다 산다고 해서 사고 이런 건 아닌가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마켓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하고 그러면서 한편 또 윤리적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남의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집에도 비슷한 그 세대가 있긴 하지만 어떤 지구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이렇게 발표의 패턴이 조금씩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화를 하는데 2021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미리 포스터를 발표해가지고 좋은 포스터를 선정해서 발표자가 미리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했죠. 2022년에 보면은 비로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마스크 세대가 되어 있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여기 우리 문인성 학생이 앉아 계시네요. 저기 안규희 학생도 앉아 계시고 이렇게 참 교수님이 바쁘신데 서울대 여기가 관악 캠퍼스거든요. 관악 캠퍼스 무지하게 넓습니다. 저도 가서 막 헤매다가 간신히 이제 강의실 찾아 들어갔는데 이렇게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게 사실 뭐 자기 학점들하고 별로 관계없는 그런 강의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름 아직 이제 예과 1학년 학생들이니까 분기가 아직 바짝 들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23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우수조들이 나와서 자기 강연 발표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 역시 G세대답게 발표가 자기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여섯 나오면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색다르고 다양한 이렇게 이제 발표들을 하고 뭐 복장도 굉장히 뭐 자유롭습니다. 뭐 반바지 입고 나온 사람 뭐 이렇게 뭐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발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의사 장기 조직 기준율이 왜 낮을까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도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이 포스터 작성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험사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포스터 제작들도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이 IT 등에서 그런지 굉장히 아주 프랜시하게 잘 만들고 이쁘게 잘 만드는데, 그 나름대로 그런 선배들이 물려준 족보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결국 장기 기증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동양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장기 기증 내지는 생명나눔 중에 좀 네거티브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사 장기 조직 기준율이 낮은 이유는 유교적인 영향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유교적인 그 백그라운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체 수지 뭐 그거 있죠. 제가 G세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이펙트하게 왔으니까 깨끗하게 어디에 그 기스 안 나게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몸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몸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큰 상처도 있고 안에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게, 그럼 정말 그 젊은 그 M세대하고도 G세대가 자기 주장에 강하고 모든 걸 자기
기본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작 이런 거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우리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그 경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유교적인 걸 이렇게 이유를 줄 때 상당히 좀 모순적이다 그런 그 생각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오래된 거기는 합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에머전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응급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결정하는 결국 백그라운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컨퓨셔니즘, 유교적인 백그라운드가 한 80% 정도 또 우리의 행동 패턴들을 좌우한다는 거죠. 예의나 무슨 이런 것들을요. 그다음에 부디즘,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재밌는 건 어떤 종교적인 분표를 보면은 아테이즘, 즉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또 거의 한 50%예요. 실제로 자기가 유교를 종교로 생각한다고 하는 분이 많은 게 아니고 무교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분포를 보면은 무교인 사람들이 거의 50% 가깝고 그렇지만 자기 어떤 행동 패턴은 유교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그렇게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교적 그 교회 개념, 그 필리알 파이어티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몸을 인택트하게 이제 다시 부모한테 받은 몸을 인택트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온전하게 그 죽을 때 온전한 몸으로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유교적인 백그라운드인데 당연스럽게도 최근에는 뭐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근 이제 3년, 결국 3년 그 저희가 생명만은 교육을 했는데 그런 결과를 좀 보시면은 먼저 그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한 그 관심들을 보면은 앞에 컬럼이 교육 전이고 뒤에 컬럼이 교육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 23년 보면은 역시 이제 교육 효과라는 거는 이제 교육 전후가 이제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시기입니다. 교육 전에는 3% 정도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교육 후에는 27.9%가 관심이 있었고 21년에는 뭐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교육 후에는 굉장히 그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어떤 흥미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정도를 보면은 역시 교육 후에 이렇게 교육 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very positive인 일이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데스를 주급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역시 이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 학생들의 의견은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과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들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전에도 브레인 데스가 장기 이식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보시면은 2022년에는 뭐 조금 이제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의사가 될 분들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교육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는 게 27.2%나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거기에 대한 knowledge,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거를 정말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기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한 4.4% 되고. 그래서 요거 늘었다 이거 아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좀 어떻게 될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감 티슈 도네이션에 대한 어떤 그 윌링리스 보면 역시 교육 후에 좀
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교육은 좀 그래도 잘 했는데 그 수치상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베리 윌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통계학적인 의의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올바른 티시 도네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그 헬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즉 그 의대생들이나 간호대생들 내지 이렇게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6%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 의료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조직 의학을 기증 의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지금 뭐 저희 나라는 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 45.8%좀 꽤 높아요.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도 대중 홍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다음에 뭐 31.9%는 실제로 등록하려니까 무섭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도 우리 많이 좀 이렇게 그 떨궈주는 게 우리 문희수 원장님 비롯해서 또 보다 여러 코디네이터들의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1.1%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저는 이미 이제 등록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브로킹이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나마나 이제 이건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겠거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쉽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뇌사 장기 기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제 최근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TV 광고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대해서 이따가 이제 패널 디스커션 때 제가 또 다른 패널리스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사장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생명하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자 예우 방안은 뭐 이 학생들이 워낙 모은 답안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늘 그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쁘게 일하는 학생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례 지원 서비스, 추모 설비, 뭐 장례비 지원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심리 지원. 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존 그 우리 코다나 코노스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분들은 보면은 이 결국 G세대인데,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저도 뭐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놀란 게 본인들 이 G세대들은 보니까 종교적 특성이 물론 서울대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거의 3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이런 그 특성이 있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비 의료인들,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예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생명만 운동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유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